지만기입니다. 본인은 가급적 대한민국 군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언급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본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정치군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군 장병의 그 성실한 근무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밑거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편의 방송은 본인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본편의 내용은 국방부가 지난 2022년 2월 10일 기존의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로 명칭을 바꾸는 입법 예고를 한 사안에 관한 건입니다. 표면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이제 확장이 되고 대북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나 지난 2022년 1월 30일 북한이 화상 12호를 발사한 후에 집권 기간 내내 그 안보 문제의 불안감을 야기한 정권에 적극 부합을 하던 국방부 장관이 1월 31일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갑자기 뜬금없이 방문을 했고 군비 태세를 점검한다고 발표가 난 이후에 입법 예고로 그 미사일 사령부를 미사일 전략 사령부로 바꾼다라는 국방부 발표를 이제 100%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과 의미 그리고 시사점을 본인 나름대로 한번 추론을 좀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언론의 보도는 제외를 다 했고요. 국방부의 발표와 법제처의 공개 자료, 그 다음에 통계청의 공개 자료를 기본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국방부와 법제처의 그 입법 예고 사항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국방부의 공고번호는 제2022-46호입니다. 이 법령의 종류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입안의 유형은 일부 개정이고요. 입법 예고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입니다. 이 입법 예고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그 국방부가 제출한 그 예고안에 항목 2로 설명이 되어 있는 제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능력 증강과 병행하여 날로 증대되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전략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개혁 2.0과 연계해서 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개편 과정에 대한 부대 위상 재고 차원에서 부대의 명칭과 임무를 변경할 목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 법령의 제목이 이제 바뀝니다. 기존의 육군 미사일 사령부령에서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령으로 변경이 되고요. 제1조 1항에 있던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로 바꾸고 같은 조 제2항에 있는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적지 중심 작전 지역에서의 타격 작전과라는 문구를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는 전략적, 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바꾼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2조 1항에서 육군 미사일 사령부령을 육군 미사일 전략부 사령부령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을 비교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뀌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대의 명칭이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서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로 전략이라는 단어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부대의 임무가 적지의 중심 작전 지역에서의 타격 작전에서 전략적, 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임무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심 타격을 하는 그 전술 부대에서 그 전략적 타격을 하는 그 전략 부대로 부대의 임무가 바뀌게 된다라는 게 그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그 조문별 개정 이유를 보면 그 개정의 이유는 그 전방위 위협에 대한 국군의 전략적 억제 및 대응력 강화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개정 내용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심 그 타격에서 전략적 표적 타격 임무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입법 효과를 국방부는 그 육군 미사일 사령부 발전과 전략적 작전적 표적 타격을 위한 부대로서의 명확한 역할을 정립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입법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금 계속 나오는 이 단어가 육군 미사일 사령부라는 건데요. 그 육군 미사일 사령부 설치에 대한 그 대통령령은 28,266호입니다. 2017년 9월 5일 날 이제 시행이 됐고요.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는 그 1조 2항의 내용이 이번 개정의 핵심 그 내용일 것 같고요. 2014년 6월 11일 날 이제 개정이 되었다가 다시 2차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 2조에 보면 일단 미사일 육군 사령부는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을 두는데 각각 그 장성급 장교로 보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미사일 사령부의 참모장은 대령급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조의 그 사령관의 임무에 대해서는 그 육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서 사령부의 업무를 통과를 하고 그 합동 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작전 지휘 감독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거는 그 여기 이제 부칙이 좀 몇 개가 달려 있는데 원래 이제 이 그 미사일 사령부는 그 존재 자체가 군사 기밀이어서 그 일반 부대 명칭으로 이제 사용이 됐었습니다. 부대 단대호가 9715 부대라는 단대호로 사용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 이 9715 부대가 미사일 사령부라는 거를 이제 이 대통령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2017년도 그 9월에 이제 그 육군 9715 부대 사령관을 육군 미사일 부대 사령관으로 지칭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대의 편제와 장비는 그 2급 군사 기밀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명칭은 9715 부대이고요. 공개된 내용만 좀 정리를 하면 원래는 그 2006년도에 육군 유도탄 사령부로 창설되었다가 2014년도에 미사일 사령부로 부대가 개편이 되고요. 2022년 5월 1일부로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로 부대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현 사령관은 육사 45기인 박용준 소장이고요. 부사령관은 준장이고 참모장은 대령 또는 준장이 보직이 됩니다. 운영자산은 전술 유도탄인 현무2와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은 현무3,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화력 자산인 M270A1 에이테킨즈 등을 이제 운영을 하고요. 2016년 기준으로 현무 계열 미사일을 한 8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2020년까지 모두 2000기의 현무 계열 미사일을 확보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2017년 국방백서에는 그 지대지 유도 미사일 발사대를 60여기라고 이제 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기는 60여기고요. 그 발사기로 발사하는 미사일이 한 800기 정도 있다라는 게 2016년과 2017년도 국방부 공식 발표고요. 이거를 2020년도까지 미사일을 2000발까지 이제 늘리겠다라고 했던 게 국방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미사일 사령부에서 미사일 전략 사령부로 확대 개편을 한다는 용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령관의 계급이 현재 소장에서 중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단급 부대에서 군단급 편제부대로 변경이 된다는 거고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부대의 규모가 3배에서 5배 정도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령부 본부와 그 참모부서, 그 다음에 이제 직할부대도 같이 확장이 됩니다. 결국은 2016년 그 국방부가 발표한 현무 계열의 보유 수량을 600여기에서 2000여기로 늘리겠다라고 한 계획을 달성을 했다라는 게 그 표면적인 국방부 발표 자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 실질적인 전력 확보 없이 그 장성의 별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됩니다. 우선 2016년 국방부 발표 후에 2017년부터 그 현무 계열의 미사일의 추가 획득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2021년까지 5년 동안 현무 계열 미사일을 꾸준히 획득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획득을 했다고 치면 그 일수가 1825일입니다. 이 중에 그 근무를 안 하는 휴무를 빼면 약 290일이 워킹데이가 되는데 5년 동안의 그 워킹데이는 약 1450일이 됩니다. 제조업체가 매일 한 발의 현무2나 현무3를 제작해서 국방부에 납품을 해야만 국방부가 발표한 1400여 발의 미사일을 획득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2016년도에 발표를 한 2020년까지 현무 계열 2000발을 확보하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그 물리적으로 그 시간적으로 안 되는 그러한 그 계획이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5년 동안 그 개최가 되었던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현무 계열의 미사일의 획득을 결정한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보안상으로 분류되어서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5년 동안 국방 예산의 방위력 개선비의 이제 증가액이 총 21조 5,463억 원인데 그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공개한 3천억 원 이상의 획득 사업과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한 획득 사업과 그 이전에 결정이 되어서 그 진행이 되어오던 그 획득 사업의 총액이 36조 6,680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한 15조 정도의 이제 그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차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부터 한번 좀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한 의문 3가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그 5년 동안 정말 국방부가 2016년도에 밝힌 내용대로 2000발 이상의 그 현무 계열 미사일을 확보를 했느냐. 결국 1400발 이상을 추가 획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획득을 했다면 그 방위산업체의 매출이 그 증가를 했을 것이다. 만약에 증가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해봤더니 현무2의 가격은 20억 원입니다. 현무3의 가격은 40억 원이고요. 국방부 계획대로 1,400여 기를 모두 현무2로 획득을 했다 그러면 2조 8천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현무2와 현무3로 반반씩 700발씩 획득했다면 4조 2천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모두 현무3로 획득했다면 5조 6천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2조 8천억 원에서 최대 5조 6천억 원어치가 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업체의 매출 증가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 국방부가 얘기를 한 그 2000발의 현무 계열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2000발의 현무 계열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미사일 사령부를 미사일 전략사령부로 중장 계급으로 확대 개편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LIG 넥스원의 그 회사의 매출을 보면 2017년도부터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이제 합병을 했는데 그 하나 시스템 무슨 뭐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 해가지고 4개의 회사를 합병을 했는데
합병 이후의 매출액이 2018년도 합병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청이 발표를 한 방위산업 전체 매출액은 2016년에 14조 8,163억 원에서 2017년도에 12조 7,611억 원으로 근 한 2조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5조 3,312억 원을 기록을 하는데 2017년과 2020년의 편차가 2조 5,70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K1 수출액이 1조 한 2천억 원이 되고요. 세네갈에 수출을 한 KT1 훈련기가 4대가 한 8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을 제외를 하면 실제로 방위산업체의 그 이 매출 증가액은 1조 내외입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그 방위산업체의 가동률을 보면 일반 제조업체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말한 것처럼 현무 계열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획득했다고 보기가 지수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위산업추진위원회 건인데요. 군에서 하는 모든 획득 사업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육군이 미사일 사령부를 미사일 전략사령부로 확대할 정도로 지난 6년 동안 현무 계열의 미사일을 획득을 했다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 국방부가 제99회, 그러니까 17년 1월 17일 열린 9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가로 이 3개의 전략무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021년 12월 7일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아직 열린 게 없습니다. 특이한 거는 2017년 11월 20일 106회 방추위하고 2017년 12월 26일 열린 108회 방추위 사이에 107회 방추위가 열렸는데 그 결과가 공개된 게 없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23일 111회 방추위와 2018년 6월 25일 113회 방추위 사이에 열린 제122회 방추위 결과가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정컨대 이 회의 결과가 비공개된 이 두 번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현무 계열의 미사일 획득이 결정이 난 게 아닌가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가의 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의도적으로 딱 두 건만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보의 은닉입니다. 다른 모든 내용은 공개를 하면서 딱 이 두 번의 방추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통계청이 공개한 2017년부터 2022년도 6년 동안 국방 예산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한 총액은 91조 3,801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 이전에 2016년도에 방위력 개선비 11조 6,398억 원을 그대로 동결을 해서 2022년도까지 똑같은 금액을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69조 8,388억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 정권 이전의 방위력 개선비 금액과 현 정권 이후의 방위력 개선비의 집행 금액의 편차는 21조 5,463억 원이 됩니다. 즉, 이 21조 5,463억 원 속에 현무 계열 미사일 1,400발을 획득을 한 획득 비용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21조 5,463억 원 중에 현무 계열의 미사일 금액이 최소 2,800억에 2조 8천억에서 최대 그 5조 5조 얼마였죠? 5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지금 해가지고 5조 6천억이네요. 5조 6천억이 이제 이 금속에 들어 있으니까 얼추 실제로 이제 들어간 그 타 군과 타 장비의 그 방위력 개선비는 18조 원, 17조 3천억 원 정도에서 16조 정도가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다 현무 계열을 이제 그 획득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2017년도 이전에 결정이 되었던 이 획득 사업하고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지출이 있는 획득 사업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총액이 33조 6,680억 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한 번에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기간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제 분할이 되어 지출이 되기는 하는데 금액이 너무 이제 크다라는 얘기죠. 금액 편차가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방위력 개선비로 추가된 금액이 21조 원이고 동기간에 집행이 되거나 새로 집행을 하기로 결정을 한 금액이 33조 6,680억 원이니까 무려 한 2조 정도의 이제 편차가 벌어집니다. 지출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추가된 금액보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제가 정리 좀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F-35 도입비 물론 그 이전에 결정이 돼서 이제 지출이 나간 거고요. 전술정보통신체계 블록 1 사업비, 해군의 울산급 배치2 사업비, 공중급유기 도읍비, 그 다음에 상륙 돌격 장갑차 2 사업비, 뭐 항공통제기 2차 사업비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군이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사령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미사일 전력 사령부로 창설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로 판단을 해보면 2016년도에 발표한 2000여 발의 현무계열 미사일을 확보했는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전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사단급 부대로 군단급 부대로 개편을 하면서 별자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이 내용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